판사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6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 권리와 의무를 갖다 공부하는데요. 이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요, 굉장히 공부의 분량이 많습니다. 우리가 재산적 권리라든가, 그 다음에 가족법상의 권리를 갖다가 뒤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한 게 아니고,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권리의 개념부터 보는 거죠. 따라서 이 제2장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시면은요, 나중에 뒤에 있는 부분을 딱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꼭 재미만 있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재미없다, 힘들다, 한숨만 푹푹 내쉬면은요, 진짜로 재미없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원해서 선택을 갖다 하셨으니까 그래도 공부하는 것만큼은 힘을 내셔야 돼요. 힘. 자, 제6장입니다. 권리의 보호입니다. 이 권리는 개인이 갖고 있는 거죠. 개인이 갖고 있는 거니까 한자로 우리는 사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개인 사자를 쓰는 거잖아요. 개인의 권리. 근데 이 개인의 권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누가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부동산을 갖다가 팔겠습니다,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매매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대금 지급을 또 완료하게 되면 이때 매도인도 재산적 권리 이전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이전 의무가 있는데 얘가 등기를 안 줍니다. 그럼 이때 을이라고 하는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딱 완료했는데 이때 매도인이 재산적 권리 딱 이전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죠. 이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사자가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까? 국가가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까? 국가 구제가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분들이 아니 둘이 계약을 다 저질렀는데 왜 국가가 해결합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은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채무 이행이란 말을 쓰죠. 두 분이 원하는 것은 계약이 깨지는 게 아니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 원했던 것이고 이루어지는 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대금 5억 원 주세요. 네, 5억 원 주고 등기 넘겨받겠습니다. 그러면 이 5억 원에 대한 매매 효과가 발생이 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계약이 깨지는 걸 떠리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데요. 채무 불이행이라든가 불법행위는 이건 당사자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이러한 것들은 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법이 정한 것. 따라서 둘이 원한 것은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 원했던 것이고 계약이 깨지는 것들은 원하지 않은 것들이죠. 원하지 않은 것들은 국가구제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권리는 국가구제,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걸 딱 개인이 알아서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인이 알아서 한다고 한다면 힘센 놈이 힘 약한 놈을 딱 땅에다가 파묻을 수 있어요. 약육강식이 되기 때문에 사력구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구제하는 거예요. 이때 국가구제가 원칙인데 나라가 나서야 되는데요. 이때 국가구제는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게 바로 재판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판제도예요. 재판이라고 하는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심제를 갖다가 채택하고 있고 3심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의 사건을 갖다가 3번 반복해서 소송할 수 있다는 얘기죠. 1심 민사법원에서 판결 패소가 있으니까 고등법원에 가서 다시 해주세요 할 수가 있고 고등법원에 패소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3번에 걸쳐서 반복하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소송을 갖다가 제기당한 사람을 갖다가 피고, 서로 공격과 방어,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요. 이때 경비, 소송 경비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 급한 사람은 이런 재판을 갖다가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에서 패소가 되고 고등법원에서 패소가 됐는데 대법원 가서 승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재판을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열받아가지고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승소해봐야 소용이 없죠. 권리는 내가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내가 돌아가시게 되면 권리 무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권리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도 많이 들고 경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러한 단점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재판 이외의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판제도, 법원에 가서 소송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드니까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 이외의 분쟁 해결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이외의 분쟁 해결 제도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게 있느냐 개념만 보시면 돼요. 사실 이 부분 출제하면 안 되는데요. 예전에 5회 때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혹시 갖다 쓸까 봐 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알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재라고 하는 게 있고 조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정. 자, 화해라고 하는 것은요, 계약입니다. 합의각서 주고받는 계약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해를 갖다가 입었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요놈이 불법 혈다 저질러가지고 갑에게 이렇게 손해를 딱 가하게 되면 이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손해를 끼쳤으니까 내가 모든 거 책임드리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경제적 손실에 대한 거 전부 다 책임질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물어주면 제가 민사상 형사상 책임 묻지 않을게요. 이러한 것들은 판사의 판결문이 있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합의각서 주고받는 거죠. 당사자가 합의각서를 딱 주고받는 걸 우리는 화해계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 가지 않고 분쟁을 종료하는 제도죠. 자, 그 다음에 알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선은 뭐냐? 알선은 제3자를 소개받는 겁니다. 알선은 제3자를 소개받는 거예요. 소개받는 거. 자, 갑이라고 하는 을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열불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열불나게 싸우고 있으니까 서로 말 들어요, 안 들어? 서로 말을 안 듣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목에서 피밖에 안 나오겠죠. 이랬을 때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너희들 참 딱하다. 너희들끼리 떠들어봐.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A라고 하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전문가 데려올 테니까 그 사람 판단에 맡길래? 그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3자를 소개받는 걸 갖다 우리는 알선이라는 말을 쓰고요. 중재라고 하는 것은요, 제3자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3자를 소개받는 게 아니고 제3자를 지정하는 계약이에요. 자,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불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둘이 말하기를 너하고 나하고 싸워봐야 목소리만 커봐야 이거 소용이 없으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로 하자. 그러자. 당사자가 지정하는 거죠. 당사자가 지정하는 게 바로 중재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을 우리는 민사조정 또는 노동조정 이렇게 하는데요.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법원의 판사한테 가는 게 아니죠. 이때 조정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 조정위원은 각계 전문가가 들어가니까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관, 판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때 로비력이 있는 돈 많은 자본가들이 이때 국민을 위해서 판단하지 말고 우리한테 유리한 판단을 해주면 돈 더 드릴게요. 이렇게 포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은 경제적 약자를 배신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게 단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국가구제가 원칙으로서 재판을 갖다가 하거나 재판의 분쟁 해결 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로서 분쟁을 해결하는데요. 예외적으로 사력구제가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가시면은 오른쪽에 사력구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력구제. 사력구제는 어떠한 경우에 인정이 되느냐? 국가가 뛰어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죠. 국가가 뛰어와서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이미 상황이 끝나버려서 더 이상 권리구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분쟁을 너희들이 해결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력구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국가구제고요. 예외적으로 사력구제가 인정이 돼요. 사력구제. 예외적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력구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정당방위, 긴급피난이라고 하는 게 있고, 긴급피난, 자력구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력구제. 그래서 이렇게 그 개인의 힘으로써 해결하는 것이고, 국가가 도와줄 여유가 없을 때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게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긴급피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력구제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정당방위하고 긴급피난은요, 전부 다 현재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 현재의 사실에 대해서 정당방위하는 것이고, 긴급피난을 갖다 주장하는 것이지,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력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점유권에 관해서만 주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현재의 사실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가 있고,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자력구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과 달리 과거의 침탈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과거 둘 다 적용하는 거죠. 자, 이러한 자력구제는요, 모든 권리에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 민법은 점유권에 관해서, 점유권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권리죠. 가지고 있기만 하면 무조건 그 상태를 보호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당사자가 치고받고 싸워서 뺏으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혼탁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인정되는 게 점유권이고, 이 점유권에 관해서 두 가지를 인정을 해줍니다. 점유권에 관해서는 자력방위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력방위권. 그 다음에요, 자력탈환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력탈환권.
이러한 권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사실이에요. 현재의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 현재의 위법행위로부터 위법행위. 그래서 현재의 위법행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냈다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위법성, 위법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정당방위입니다. 그러나 긴급피난은 위법행위가 아니고 현재의 위험한 재난입니다. 위난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법이 허용하는 가치를 따라 넘어간 위법행위를 따라 대상으로 하는 게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긴급피난은 뭐요? 위험한 재난이죠. 자, 그래서 이 위법행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요. 자, 예를 들면 강도갑이 있습니다. 강도갑. 을이라고 하는 요 행인이 있습니다. 강도가요. 요때 행인을 갖다가 해코지 하기 위해서 상해를 입히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요 행인 을이 도망을 가겠죠. 도망을 가는데 급하게 도망을 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병이라고 하는 요 분이 운영하는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고가의 장식품들을 다 전부 다 끼워버렸습니다. 그럼 이때는요. 위법행위로부터 피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하다가 손해를 갖다가 가했을 때는 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강도라고 하는 위법행위로부터 발생이 됐으니까 얘는 위법성이 없죠. 위법성이 없다. 이건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말이 되는데요. 위법성이 조각이 돼버리면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을은 위법행위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정당방위를 다 저질렀기 때문에 을이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 원인 제공자인 강도가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도. 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당방위다. 따라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예전에 이런 사건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인간 이렇게 부를게요. 아버지라고 하는 인간이 술만 먹으면 가족들을 갖다가 막 두들겨 패고 폭력을 딱 휘둘리고 20몇 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연세가 되신 어머니를 갖다가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랬을 때 현장에서 보고 있던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주무시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돌아가시게 만들었다. 이건 정당방위가 되느냐? 정당방위 안 됩니다. 왜? 이미 그 위법행위가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당방위는 안타깝지만 뭐요? 무조건 현재의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상황이 종료가 됐을 때는 정당방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긴급피난이죠. 이 긴급피난도 현재의 사실입니다. 현재의 사실. 불이 난 걸 피하기 위해서 뛰어내렸다든가, 그 다음에요. 또 지진이 있을 때 이 지진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이게 도망을 간다든가, 이게 위험한 재난이잖아요. 이 위난을 피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사나운개가 있습니다. 사나운개, 이게 맹견이죠. 맹견 X가 있고, 이때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나운개가 덤벼드니까 이 개한테 물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도망을 치다가요. 하필이면 주변에 있는 을이라고 하는 요 상점에 진열된 물건을 갖다 또 전부 다 와라르 쏟아버린 겁니다. 손해가 발생이 됐죠. 그러면 이때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일부러 야기하고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험한 재난을 피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딱 끼쳤으니까 역시 위법성이 없어요. 위법성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없죠. 그럼 이때 누가 물어주느냐? 누가 물어주냐 그랬더니 개가 물어줍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떤 분이 그래요. 개 주인이다. 즉 개 소유주다 그러는데요. 소유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점유자입니다. 이 동물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점유자, 소유자가 아니에요.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 거. 소유자가 끌고 가면 소유자로서 점유했으니까 소유자가 당연히 물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이 개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빌려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소유자는 책임이 없죠. 그래서 동물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점유자. 그 다음에요. 자력구제는 모든 권리한테 인정되는 게 아니고 점유권에 관해서만 인정이 돼요. 점유권은 뭐예요? 가지고 있을 때.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메라를 갖고 있는 카메라의 소유자입니다. 이때 을이라고 하는 친구가요. 카메라 빌려주면 고궁에 가서 사진 좀 찍을게. 산에 가서 사진 좀 찍을게. 해가지고 요 을이 카메라를 다 빌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소유자고 지금 현재 점유자는 을이죠. 자, 그래서 이때 을이라고 하는 직접 점유자가 카메라를 딱 목에다 걸고 있는데요. 이때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강도 병이 나타나가지고 요 카메라를 낚고채려고 합니다. 낚고채려고 했을 때 이걸 다가 선뜻 너 가져가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요. 안 뺏기려고 끌어안죠. 안 뺏기려고 끌어안는 걸 갖다가 자력방위권 그래요. 자력방위권. 스스로 방어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때 자력방위권은 현재의 방해를 갖다가 방어하는 거죠. 근데 이때 강도의 완력에 못 이겨서 뺏겼습니다. 뺏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현장에서 따라가서 도둑이야 강도야 저거 되돌려주셔 현장에서 추적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장에서 추적을 해가지고 되찾아오는 게 바로 자력 탈환권입니다. 자, 현장에서 그러면 이미 현재 방어하고 있다가 뺏겨버렸으니까 이거 뺏긴 건 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사실. 근데 여기서 주의할게요. 이 자력방위권이라고 하는 거
요거 강도한테 뺏기게 되면 이걸 갖다가 현장에서 추적해가지고 거기에서 탈환해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놈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가가지고 일주일 이후에 우연히 만났어요. 그놈을 갖다가 봤는데 여전히 내 카메라를 갖다 목에다 걸고 있습니다. 가서 이걸 갖다가 탈환할 수 있냐?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추적을 갖다가 해서 되찾아오는 것은 자력 탈환권으로서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놓쳤을 때는요, 길거리에서 만났다고 해서 멱살을 잡고 빼앗는 것은 요거는 질서가 무너지는 거니까 요걸 갖다가 되찾을 때는 반드시 1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추적을 해가지고 빼앗아 오는 것은 되찾아오는 건 상관이 없지만 놓쳤을 때에는 그때는 현장에서 뚜들겨 패는 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것이고 그때는 놓쳤을 때는 반드시 1년 이내에 점유 침탈에 의한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 법입니다. 질서 유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권리 구제와 같은 거 개념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주르륵 나와 있는데요. 그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3장으로 넘어갑니다. 쭉 페이지를 일단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고 그 끝에 제 옆에 페이지 나와 있죠. 제3장 권리의 주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힘든 터널을 뚫고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사람을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이라든가 법인 단체를 했다 공부하는데요. 이 사람, 법인과 단체를 했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요걸 우리는 권리의 주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권리 주체예요. 자, 권리 주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권리 주체라고 하는 건 쉽게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죠.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건 누구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법에서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인.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받은 단체가 있어요. 단체를 갖다가 우리는 법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살아있는 사람과 법인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이 권리를 갖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 말고는 절대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 권리의 주체와 권리 능력 이렇게 되어 있죠. 권리의 주체 가르쳐주시고 자연인과 법인 두 개입니다.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말고도 존재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연인과 법인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 권리 능력은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리 능력은 권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갑과 을이 되어서 권리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갑과 을이 될 수 있는 자격이죠. 이때 갑, 을,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다 우리는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동시에 의무도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 능력자는 동시에 의무 능력자입니다. 자, 그래서 민법상 권리 주체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 자연인하고 법인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럼 이때 갑과 을이 돼가지고 권리를 갖다 주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 능력은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민법에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이 네 가지 능력을 갖다가 정확하게 개념을 갖다가 잡으셔야 돼요. 조금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요. 어려운 말로 이해하지 말고 쉬운 말로 푸는 겁니다. 쉬운 말로. 그래서 갑과 을이 돼가지고 권리를 갖다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좀 전에 보셨던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책임 능력. 자, 그래서 이 민법에서 말하는 능력은 크게 네 가지 능력이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능력을 갖다가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딱 일상생활에서 자주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권리 능력은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의사 능력은 제정신입니다. 제정신. 그 다음에요. 행위 능력은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걸 행위 능력 그래요. 그래서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행위 능력이고요. 책임 능력 이것도 제정신입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정신. 자, 그래서 살아서 갑과 을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를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뭐예요?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 능력 그러면 뭐예요? 제정신. 의사 능력이 없으면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면 의사 무능력. 그래서 제정신이 있는 사람을 의사 능력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갖다가 의사 무능력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자서도 잘해요 그러면 행위 능력자, 혼자서 못해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책임 능력 이렇게 나오는데요. 책임 능력은 이것도 똑같은 제정신인데 이 책임 능력은 불법 행위에서 쓰는 말이에요. 불법 행위. 불법 행위가 뭔가요? 그러면 칼로 찌르거나 불 지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칼로 찌르거나 불 지르게 되면요. 칼로 찌르거나 불 지르는 그놈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게 되면 책임을 진다는 걸 딱 알고 있는 제정신을 책임 능력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능력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권리 능력은 살아서 갑 또는 을이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입니다. 이걸 갖다가 권리자 또는 의무자 그러죠. 그래서 살아서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을 요걸 갖다가 우리는 권리 능력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됩니다. 돌아가시게 되면 절대로 권리 능력을 갖다 주장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신 분은 돈 줄 의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권리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 의사 능력인데요. 의사 능력은 어디에서 쓰느냐? 의사 능력은요. 요거는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를 딱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의사 능력이고요. 책임 능력은 법률 행위가 아니고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 불법 행위. 자, 그럼 여기 보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게 있고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법률 행위는 뭐냐? 법률 행위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걸 법률 행위라고 합니다. 법률 행위가 뭐라고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 교과서에 있는 어려운 내용으로 읽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법률 행위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겁니다. 매매, 임대차, 사용대차, 유언, 사단 설립, 해제, 취소 이름은 다 다르지만 내가 원했을 때 매매하고 내가 원했을 때 임대차하고 내가 원했을 때 유언을 하고 내가 원했을 때 사람의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 하는 건 전부 다 법률행위라고 부릅니다. 근데 교과서는 어떻게 되느냐?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 읽어봐야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매와 같은 거, 그 다음에 해제와 같은 거, 취소와 같은 거 이름은 다 다르지만 내가 원했을 때 매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했을 때 해제하는 것이고 내가 원했을 때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해서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 그럼 내가 원해서 저질러 놓게 되면 그 원해서 저질러 놓은 사람이 법률행위가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 법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제정신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자기가 원해서 작업 팔았으면 돈 줘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권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되는 거죠. 원해서 저지른 것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제정신, 의사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따가 저질러 놓고 그 원해서 저질러 놓은 법률행위가 갖고 있는 법적 가치, 즉 권리와 의무죠. 이 권리와 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제정신, 요 제정신, 즉 정신능력이에요. 요 정신능력을 우리는 의사능력이란 말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제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락날락하는 것이고 언제 나갈지 언제 들어올지 사람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건 획일적으로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전부 다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냐? 못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밤에 깨워서 열심히 공부하고 누구는 밤에 깨워서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열심히 눈 뜨고 움직이는데 누구는 주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이 그때 제정신이 아닌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 능력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규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꾸준하게 나가는 사람은 보호자라고 해서 둔 것이 바로 행위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 능력은요, 자기가 원하는 법률 행위를, 자기가 원하는 이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그래서 단독이라는 얘기는 돈 받지 않는 거예요. 단독으로 혼자서 유효하게 저지를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지위 또는 자격. 자, 그래서 이렇게 행위 능력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자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책임 능력입니다. 책임 능력은 불법 행위에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칼로 찌르거나 불 지르게 되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법적 가치를, 책임이라고 하는 법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 능력. 자, 그래서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위 또는 자격에 해당하는 것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요, 정신 능력에 해당하는 것이 역시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지위 또는 자격, 자, 하나씩 보는데요. 권리 능력은 살아서 권리자 의무자들 쓰는 지위 또는 자격이고, 이러한 지위 또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주는 겁니다. 주택관리사 자격 그러면 똑같이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똑같이 받는 것이지, 누구는 점수가 좋다고 해가지고 더 받고 누구는 점수가 낮다고 해서 덜 받고 이런 것도 아니죠. 또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덜 받고 남성이라고 더 받는 것도 아니에요. 또 태어난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른보다 덜 받는다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자격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이러한 지위 또는 자격은요, 누구나 똑같이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준이 되는 명문, 글자로 된 규정이 있다는 거죠.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고 이건 전부 다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니까 당사자의 반대 특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명문의 강행 규정이 존재하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준다. 이런 말 처음 듣는 건 아니에요. 운전면허 자격증 보여주세요 그러면 국가가 발행한 운전면허 자격증을 딱 보여주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주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격이란 글자가 나오면 전부 다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강행 규정이고 이러한 것들은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주는 것이다. 평등.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권리 능력,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요, 민법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자연인하고 법인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법에서 인격을 부여받은 단체 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 민법 제3조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제3조.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권리자,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 다음에 법인은 민법 제34조에서 강행 규정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의 규정에 따라서 정관으로 작성을 해놓고 그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부 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자,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근데요, 의사 능력과 같은 거, 책임 능력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정신 능력이죠. 이러한 정신 능력은요,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이 분명히 열심히 공부한다 해가지고 컴퓨터 모니터 보면서 저하고 열심히 공부하겠다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데 순간 딴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갖다가 막을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이 나간다는 거죠. 따라서 이 정신 능력은 인간의 통제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신의 영역이니까 법을 둘 수가 없어요. 누구는 제정신일 수도 있고 누구는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지금부터 전부 다 전체 국민 제정신 아니야 이렇게 둘 수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건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신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획일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때는 눈에 보이는 명문의 강행 규정이 없다. 강행 규정이 없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는요,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 판례를 통해서 제정신이 아닌 의사 무능력자는 과연 누구냐, 그죠? 제정신이면 의사 능력자, 제정신이 아니면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이때 의사 무능력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요, 5세 이하의 유아라든가 약주를 갖다가 많이 들어가지고 술을 갖다가 많이 퍼먹어가지고 꽐라가 된 만취자를 말하는 거예요. 만취자. 그래서 5세 이하의 유아라든가 만취자. 그 밖에 천치도 있고 백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못 받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하실 게 의사 무능력자는요. 5세 이하의 유아라든가 만취자를 말하고 특히 만취자가 잘 나옵니다. 만취자. 만취 상태에서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한 걸 기억 못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의사 무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권리 무능력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갖다가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고 권리 무능력자하고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니까 모든 자한테 무효 주장할 수 있고 어떤 자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하고 계약하는 것도 절대적 무효. 그 다음에 제정신이 아닌 의사 무능력자하고 계약하는 것도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것은 법을 둘 수가 없어요. 근데 꾸준하게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나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법을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권리 능력은 법이 존재하는 거니까 보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조문이 없죠. 법조문이 없으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둔 것이 바로 행위 능력입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행위 능력은 권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틀려요. 법에 근거 규정이 있으니까 얘는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법이 없는 놈을 도와주는 거. 법이 없는 놈. 그래서 들락날락하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것은 법을 둘 수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꾸준하게 나간 사람은 혼자서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 능력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 능력은 자기가 원하는 법률행위 매매라든가 그 다음에요 유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자격이죠. 자격이니까 이것도 역시 뭐예요? 명문의 강행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문의 눈에 보이는 글자로든 법조문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명문의 강행 규정이 있다. 명문의 강행 규정이 있고 이때 강행 규정 이거는 어떤 강행 규정을 뒀느냐? 획일적으로 똑같이 취급합니다. 획일적으로. 그래서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혼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때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판단 기준은 오로지 딱 두 가지입니다. 나이, 연령하고 그 다음에요. 가정법원에 심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심판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나이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바로 미성년자죠. 미성년자는 아무리 똑똑하고 영재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지능이 높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는 무조건 18살이면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획일적으로 19세부터 성년자 능력자가 되고요. 18살까지는 무조건 미성년자 단독으로 못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태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가정법원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심판받지 않으면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심판을 갖다 받아야 되는데요. 심판받은 자를 갖다 우리는 제한능력자. 그래서 이 심판받은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법에는 피특정 후견인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이 있고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요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피특정 후견인, 이렇게 세 가지가 법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요거는 제한능력자입니다. 미성년자하고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제한능력자, 단독으로 못한 사람이요. 그러나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중에서 강의하시는 강사들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선생들이 부죽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법을 갖다 제정한 그 법 제정 취지라든가 법대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갖다 보게 되면은 요 세 가지 미성년자하고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제한능력자로서 위반을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특정 후견인은 이걸 딱 위반을 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 자체가 없고, 이때 피특정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제한능력자가 아닙니다.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국회의원들이 그냥 편의상 거기다가 쭈르륵 다 넣어놓은 거예요. 쭈르륵 넣어놨다고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제한능력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뭐가 있어요? 미성년자하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하고 피한정 후견인, 이 세 가지가 있고,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요 세 가지만 제한능력자다. 따라서 단독으로 못한다는 얘기죠. 혼자서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로지 연령과 심판입니다. 오로지 연령과 심판. 자, 그러면 이렇게 혼자서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제한능력자라고 하는데요. 이 제한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을 갖다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못하니까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도움을 주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법정 대리인 이렇게 부르고요. 이때 법정 대리인하고 통해서,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반을 하게 되면 요거는 무효의 문제가 아니고 취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취소의 문제.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친권자 동의받지 않고 지갑에서 몰래 돈 꺼내다가 물건을 사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쓸모없는 장난감을 사왔다 그러면 이때는 무효인 계약도 아니고 유효인 계약도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되는 거예요. 취소. 자, 그래서 돌아가신 분 권리 무능력자, 제정신이 아닌 의사 무능력자, 이러한 권리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하고 법률에 따라 저지르게 되면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나 제한 능력자하고 법률에 따라 저지르게 되면 이때는 취소의 문제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하고 계약하게 되면 절대적 취소가 되는 겁니다. 절대적 취소. 자, 그 다음에요, 책임 능력이 있어요. 책임 능력은 불법 행위에서 쓴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칼로 찌르거나 불 지르게 되면 그 나쁜 놈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지만 제정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정신, 요 정신 능력은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죠. 사람마다 책임을 아는 놈도 있고 책임을 모르는 놈도 있어요. 그래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책임져 이랬을 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모든 걸 갖다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잘못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제정신이라는 얘기예요. 책임져 그랬더니 책임이 뭔가요? 이렇게 이해한 놈 있죠. 이 놈은 일부러 그러면 진짜 나쁜 놈이겠지만 날 때부터 그 책임을 모르는 인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볼게요. 갑이라고 하는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17살입니다. 이때 을이라고 하는 행인이 있습니다. 행인이 있는데요, 이 17살짜리 미성년자가 유미를 마련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 강도짓을 저질렀어요. 강도짓을 갖다 저질러가지고 현장에 요 병이라고 하는 경찰한테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요 형사한테 체포가 됐을 때, 너 왜 이렇게 나쁜 일을 갖다 저질렀어? 그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생각을 다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불법 행위를 다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는 놈이죠. 자기의 잘못,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네가 책임져, 그러면 제가 책임져서 교도소 가겠습니다, 잘못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상태가 덜 떨어진 인간이 있습니다.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똑같이 17살입니다. 근데 이놈이 집에서 불장난합니다. 겨울철 되고 이때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요, 불을 갖다가 좋아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정신 나가는 인간들. 이때 불장난을 하다가 이 불이 작으니까 아예 크게 불 지르겠다 해가지고 B라고 하는 요 사람, 요 주택에다가 불 질러버렸습니다. 이 나쁜 일을 더 질렀죠. 이때 현장에 도착한 C라고 하는 요 분한테 붙들렸습니다. 형사가, 너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저씨는 누군가요?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요? 불은 어떤 건가요? 이렇게 헛소리를 하죠. 헛소리를 하게 되면 이놈은요, 야, 너 불 지르면 네가 책임지는 거 알아? 그러면 책임은 뭔가요? 이렇게 떠드는 거죠. 그래서 나이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제정신을 갖고 있을 수가 있고 누군가는 제정신이 아닐 수가 있겠죠. 따라서 획일적으로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성년자는 책임 무능력자이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갖다가 알고 있으면 책임 능력자가 되는 거고요. 이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모르게 되면 그때는 책임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자,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능력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나오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권리 능력자는 의사 능력자이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보기 지문에다가요. 권리 능력자는 의사 능력자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의사 능력자는 권리 능력자이다.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읽다 보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권리 능력자, 의사 능력자 이렇게 읽으면 답을 못 찾아요. 너무 늦어요. 늦기 때문에 권리 능력자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그럼 뭐요? 제정신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제정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건 틀린 거죠. 그러나 제정신인 사람은 뭐요?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건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러한 관계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법에 정해진 단어만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단어를 갖다 이렇게 풀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교재에 보시게 되면 민법상 능력의 구별, 그래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것들은요.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 명문의 강행 규정이 있고 획일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 권리 능력은요. 사람은 무조건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만 권리 능력을 취득 상실하고 법인은 설립 등기하고 청산사업은 종결로서 얻는 거예요. 종결로서.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은요. 오로지 나이하고 가정법원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음 제2장은 권리 능력 새롭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능력까지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딱 구별하는 문제는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권리 능력은 살아있는 것,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은 법률에서 이 제정신을 말하는 것,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은 법률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자격, 그 다음에 책임 능력은 불법행위의 정신 능력,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화이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일단 선택을 하셨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